진작에 맞부터 싸웠어야 되거든. 이런 일이 없게끔. 너무 늦었죠. 혹시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박용진 같은 사람이 공천을 못 받을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잘라버리잖아. 이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그때 그 순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얼마든지 말을 계속 바꿔왔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반발하는데 그 힘이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조홍천, 김종민, 또 임원호 이분들이 나갈 때는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5명이 열심히 떠들 동안 자기들은 눈치만 본 거야. 계속 예의주의적으로. 민주당 의총장이 지금 마치 태풍과 허리케인이 덮친 듯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영표 인천의 지역구를 돕고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의총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네 손은 피범벅이다. 너 가죽은 안 벗기질 줄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실 비명학살이잖아요. 지금 비명학살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죽을 벗겨주는 고통을 얘기했는데 아니 지 가죽을 벗겨야 고통을 느끼지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무슨 고통을 느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의 가죽을 벗겨놓고서 그 가죽으로 자기들은 이제 가죽 옷을 해입은 건데 거기서 무슨 고통이 느껴집니까? 그걸 지금 비꼬아가지고 지금 네가 지금 이러는데 너는 나중에 안 당할 것 같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진작에 이걸 갖다가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지를 못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혹시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설마 이 정도는 아니겠지. 설마 나를 예컨대 박용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설마 나를 심지어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대표인가 거기 나오면서 대표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받는데 아무 공천받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표가 박용진 같은 사람이 공천을 못 받을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잘라버리잖아. 이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그때 그 순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얼마든지 말을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더니 그냥 이제 한두 번입니까 그런 게?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재명을 믿고 거기서 너무 오래 버틴 거예요. 너무 눈치를 줬습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림이. 겐토가 그러니까 일본 말로 겐토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겐토가 딱 나오거든요. 라고 하면 이미 진작에 맞부터 싸웠어야 되거든. 이런 일이 없게끔. 그런데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다 딱 보니까 다 절멸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반발하는데 그 힘이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조홍천 또 그 누구죠 김종민 또 임원호 이분들이 나갈 때는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4명 그때 5명이었죠. 이상민 의원까지 5명이 열심히 떠들 동안 자기들은 눈치만 본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 원칙과 상식에 있는 5사람들 쟤네들 목소리 좀 크게 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쟤네들 잘라내는 선에서 우리는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 딱 까보니까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딱 든 건 뭐냐면 체포동의야. 거기다 가결에다 찬성한 놈들 숫자. 그 숫자는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인 게 눈치를 딱 보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파악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늦어도 원칙과 상식 거기 속한 의원들이 탈당할 때 그때쯤에는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나는 괜찮겠지? 아까 보니까 다 자기들까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명 정말 충성파인가 아니면 대충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래도 그냥 반발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끌면은 끌려오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고요. 얘는 티미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얘는 튀는 놈이다. 라고 해가지고 튀는 놈과 티미한 놈들은 잘라내고 나머지를 끌고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이고. 아마 이제 그 정도의 컨셉으로 보면은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수치화돼 있잖아요. 정량화돼 있는 것들은 아마 의원실에서 열심히 메꿀 거예요. 그 점수를. 예. 열심히 메꿀 겁니다. 근데 정성평가다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멀쩡히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들을 다 잘라내고 예. 그다음에 딱 국민들이 볼 때는 의정활동을 차치하고 맨날 그 방탄이나 치던데 동원됐던 그 사람들은 공천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교수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T브리치, 우리 리서치, 어쩌고 저쩌고 리서치 DNA. 제가 이 조사 기관이 맞는 기관이다. 그 조사가 맞았다 틀렸다. 이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선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리서치 DNA가 제가 보도에 나온 것만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보통 이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있잖아요. 예. 지자체장이 있으면 거기 수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 따먹는 또 기생충들이 있어요. 이들과 이권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장 때 얘네들한테 우연히 하나 이걸 맡겼다 이게 아니라 상당 부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런 업체를 갖다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세 군데가 있는데 예. 모자라다 그래서 하나를 갖다 플러스 이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근데 여론조사할 때 그럼 4개 기관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또 실제로는 또 3개 기관만 돌아갔어. 그 얘네들 왜 넣은 거야 도대체? 잠깐만요. 그럼 추가 선정된 기간은 돌아갔는데 그건 돌아가고 미리 선정된 기관 한 군데가 안 돌아간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그 추가 선정된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관위원장이 예.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다라고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퇴한 거거든요. 정필모인가요? 얘기해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많은 장난을 쳤을 거라는 게 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업체 대표가 원래 이걸로 그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 넘기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갖다 특정 후보한테 넘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업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데인데 공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지원 전 원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공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아니, 박지원은 될 거고 예. 박지원은 거기 무소속으로 나가도 돼요. 예. 워낙 거기 확실하게 잡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딱 내려가요. 그냥 아예 가지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차 타고 매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매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꽤 그 신망이 높아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될 것 같고.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은 문제가 안 될까요? 임종석 전 실장은 살리면 좋을 텐데라고 발언을 냈다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이랑 상관없어요. 당에서 공천 안 받아도 된다니까. 되고도 남아요. 그건 너무 압도적이에요 거기서. 예. 그리고 뭐 정동영 같은 사람 별로 뭐 요번에 뭐 그 국민들이 볼 때 뭐하러 또 나와. 그 연세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재명 대표와 특별 관계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게 이어질 거라 저는 믿지 않고 이미 이제 흘러간 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좀 나와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썩 좋게 비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임종석이 어떻게 할까가 궁금하거든요. 임종석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만약에 임종석이 그 지역에 그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임종석한테 다른 데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강동인가 어딘가에. 거기가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또 민주당에서 선심을 쓴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전혀 턱없는 곳은 아니고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곳. 이런 데 나가라라고 했는데 임종석은 뭐냐 한양대잖아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자기 지역구였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지가 가장 세니까 그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운동권 프레임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람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임종석은 누굽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볼 땐 그거라고 봐요. 친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당내 해기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당내 지금 쳐낸다고 쳐냈는데 쳐내긴 쳐냈지만 아직도 덜어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총선에 패배하거나 그다음에 자기 사법 리스크가 심해지거나 라고 했을 때 자기 리더십을 흔들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쟁자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딱히 없어요. 친문에선. 임종석이 배지 달고 돌아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윤희숙에다 또 누굽니까? 전현희. 그다음에 임종석.
임종석. 민주당 표가 갈라진다는 얘기죠. 하하. 그러니까 임종석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표를 가져갈 거예요 아마. 예. 라고 하는 민주당 표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윤희숙 의원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그런다면. 근데 지금 뭐 하루 사이에 뭐가 달라질까 별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예. 어쨌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라는 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그걸 수용하겠다 이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탈당을 하겠다 이것도 좀 아닐 것 같고. 하하. 내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아니 탈당을 해서 물소속으로 가거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탈당 선언하면서 무소속 가겠다 이게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예. 아니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탈당은 안 하고 내 남겠는데 뭐 출마를 안 하겠다. 예. 뭐 후위를 도모하겠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낮아요. 조국당으로 갈까요? 조국당으로 안 갈 겁니다. 네. 조국당하고 또 결이 좀 다르거든요. 조국이 또 그걸 받아줄까? 진짜 그럴 수도 모르겠다. 진짜 헷갈린다. 근데 거기서 비례대표 할 생각은 없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모르겠네요. 예.